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제가 작년 설 연휴에 그 중국의 운남성이란 곳을 2주간 여행했었는데요.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그 추위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. 그 중국의 가정집은 우리에게 흔한 이런 그냥 가스 보일러가 없어요. 그래서 밤에 너무 춥더라고요. 그 전기장판 없으면 도저히 잠을 못 잘 그 정도였는데요. 그 중국은 그 북쪽은 그 중앙난방을 하고요. 그리고 그 남쪽은 그 개별난방이라고 해요. 중앙난방은 뭐냐면은 그 각 가정에 이렇게 뜨거운 스팀을 뿌려주거든요. 정부에서. 근데 이 스팀을 뿌리려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석탄을 태워서 그 태운 열로 이제 스팀을 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미세먼지로 돌아오겠죠. 남쪽의 개별난방은 더 심각한데요. 그 가정에서 필터도 없는 생석탄을 태우거나 이렇게 그냥 땔감을 나무 땔감을 그냥 떼워요. 이런 것도 다 미세먼지로 다 작용을 하죠. 이게 보시면은 뭐 999 장난 아니잖아요, 이 수치가. 이거는 거의 그 측정 수치를 벗어난 거거든요. 그래서 엄청나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. 난방 문제, 발전소도 있고요. 근데 중국 정부가요.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. 우리는 좀 안 할 것 같은데 얘네가 그 인민들의 폭동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와 태양광 관련해서요. 세계 1위 제일 많이 보급이 잘 돼 있는 곳이 다 바로 중국이에요.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. 2017년에 중국이 그 기존의 어떤 석탄 난방을 천연가스로 바꾸려고요. 왜냐하면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요. 근데 이게 생각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이 가스 공급이 모자랐던 거예요. 수요 대비해서. 그래서 그 겨울에 결국 그 가스 대란이 벌어져요. 이 3년 전에. 거의 1,000만 가구 넘게 난방도 못 하고요. 그리고 겨울을 보내고 병원에서 환자들도 못 받고요. 그리고 뭐 공장도 안 들어가고 가스가 없으니까 그 운송용 가스도 부족해서 뭐 교통 대란까지 벌어져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엄청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. 이게 실내보다 밖이 따뜻하니까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수업 하는 거예요. 책상 다 들고 나와서. 이 흑룡강 근처는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을지 참 좀 안타깝죠. 중국 정부가 이제 가스 수입을 엄청나게 늘리기로 해요. 이미 중국은 세계 최대 수입국이에요, 가스. 작년 말에 이 러시아는 가스가 남아돌잖아요. 가스 관을 개통해요. 이 파이프 이름이 시베리아의 힘인데요. 그래서 좀 원활하게 가스를 좀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죠. 트럼프가 여기 엄청 분노하고 있는데요. 지금 가스 세계 최대 생산국이 의외로 또 미국이에요. 얘네가 셰일가스가 장난 아니잖아요.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이 가스를 좀 팔아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그래서 파이프로 엄청 싸게 중국에 이렇게 파는 거니까 이 미국으로서 좀 배 아픈 거죠. 이 파이프로 가스를 보내는 거를 PNG라고 하고요. 그리고 배로 이렇게 가는 거를 그 LNG라고 하는데 어느 방식이 대세가 될 것인가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사실 이렇게 PNG처럼 파이프만 깔아 놓으면 그 다음에 운송비가 제로거든요. 제로예요. 들지 않잖아요. 훨씬 이게 경제적이긴 하죠. 근데 이 만약에 러시아에서 한겨울에 가스를 만약에 잠가버리면 이 국민들은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아니에요. 가스 대란 때처럼.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좀 있죠. PNG는. 그래서 아마 중국은 PNG와 LNG 둘 다 모두 분산해서 수입할 거예요. 뭐가 되었던 중국은 이제 구식 난방에서 석탄 같은 구식 난방에서 이 천연가스로 바꾸려는 시도를 앞으로도 강하게 할 거예요. 우리도 거의 도시는 다 도시가스잖아요. 도시가스가 이 천연가스 난방이라고 볼 수 있죠. 제가 작년 초에 여행에 갔다 와서 처음 생각한 거는 가스 보일러 회사예요. 가스 보일러 회사가 대박 날 것 같다. 그래서 왜냐하면 14억 인구 중에 10%만 가스 보일러 설치해도 1억 대가 넘잖아요. 그쵸? 우리나라의 그 경동 나비엔이란 기업이 그 의외로 기술력이 굉장히 좋대요.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하고 해외에.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돈 벌기가 좀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중국 보일러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다고 하면 이 반발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. 게다가 중국은 이미 그 전 세계에 수많은 보일러 업체 수백 개가 이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. 그 중국 로컬 기업들도 엄청나게 경쟁력을 높이고 있거든요.
거의 뭐 그냥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야 봐야죠. 춘추 전국 시대. 그래서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은 결국 이익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. 차라리 중국의 그 도시가스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2017년 기준으로 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불과 30%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도시가스 인프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. 게다가 2017년에 이제 무리하게 가스 이제 그 인프라를 늘리려다가 이제 가스 대란이 왔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좀 좌절했지만 작년 말에 이 파이프로 연결이 됐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. 더더욱 중국 정부는 이 천연가스 인프라에 박차를 가하겠죠. 게다가 그 보일러는 전 세계 그 수많은 업체들끼리 경쟁했잖아요. 외국 기업들도 참여 가능하죠. 근데 인프라는 달라요. 인프라는 다른 게 뭐 가스 발전소, 그죠? 그리고 가스 저장소, 터미널이라고도 하죠. 그리고 가스 파이프 까는 거 이런 것들이 인프라 사업은 외국 기업이 못 하거든요. 이거는 자국 내 중국 기업밖에 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자국 내 기업끼리 좀 안정적인 수주가 가능한 거죠. 인프라는. 그 왜 중국의 천연가스 인프라에 투자해야 했는지는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. 이게 2017년 당시에 이제 SK 증권의 리포트인데 미국과 중국은 국토 면적이 비슷해요. 그죠? 근데 인구는 중국이 훨씬 많죠. 한 4-5배 많아요.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스 인프라는 그죠? 그 두 나라가 비슷하거나 혹은 중국이 더 커야 되죠. 이렇게 인구가 많으니까. 그죠? 근데 보시면은 그 가스 파이프는 미국 대비 2.6%, 뭐 개미똥이죠 완전히. 그리고 가스 발전소도 미국 대비 0.7%. 가스 보관소 같아요, 웰이. 터미널 같은데 이것도 미국 대비 1.6%밖에 안 돼요. 이 말은 중국이 앞으로 엄청나게 이 가스 인프라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. 지금의 미국처럼만 한다고 해도 최소 50배 이상의 성장 여력이 있는 거예요. 이게 3년 전 리포트임을 감안해도 최소 이 수십 배의 성장은 남아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을까 좀 봤는데 이 정보가 너무 없어요.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도시가스 기업인 이 차이나가스 이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. 번호는 00384예요. 영문명이 차이나가스 홀딩스예요. 그래서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가스 인프라 기업이기도 해요. 보시면 매출 비중인데요. 그 파이프를 연결하고요. 액화 석유가스가 이제 배로 운반하는 LNG 가스인데 이런 것도 같이 운반하고 판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요. 45%, 23%. 가스 연결하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그 특히나 파이프는 한번 깔아 놓으면은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잖아요. 그래서 순수 가스 관련 업종에서는 가장 큰 기업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석유를 같이 취급하는 기업도 많은데 이제 순수 가스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. 현재 시총은 약 18조 원이에요, 우리 돈으로. 그리고 매출은 거의 10조 정도니까 매출 대비 시총하면은 꽤 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거죠. 매출이 가스 대란이 발생했던 2017년 이후로 엄청나게 늘었어요. 매출 증가가 65%예요, 인프라 기업이. 근데 좀 주춤하더니 작년에는 거의 변동이 없죠. 아마 이게 그 천연 가스 단가가요, 엄청나게 폭락했거든요. 그리고 회계 기준이 3월이라 코로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 가스관 공사나 가스 운송이 거의 막혀 있었거든요. 다행인 거는 이제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. 계속 20%대, 30%대로 지금 증가하고 있죠. 순이익도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이제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익이 떨어진 상황이에요.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꽤 준수한 편입니다. 인프라 기업 치고는. 그쵸?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ROE. ROE가 거의 20%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죠. 이게 참 매력적인 회사 같아요. 이 ROE 부분에서는. 그리고 배당 성향도 한 20%대가 돼요.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1.7% 배당을 줬어요. 그러니까 배당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죠. 들어오는 현금 대비해서 이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잖아요. 와, 이 투자 활동으로 쓴 카펙스 투자가 엄청나요. 보면은 들어온 돈 대비해서 더 많이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. 특히 최근에는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할까를 고민해 보면은 앞으로 그만큼 일거리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뜻일 수 있잖아요. 차이나 가스 이 기업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중국 이제 도시가스
그 인프라 기업들이 카펙스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.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앞으로 성장 여력이 엄청나잖아요. 갈 길이 먼 거예요, 아직. 그쵸?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그 카펙스 투자는 전 반드시 미래에 꼭그 수익으로 리턴 된다고 전 보거든요. 자기가 작년 초에 사실 여행 갔다 투자했으니까 이쯤에 했겠죠. 성과는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해요. 근데 이 회사의 그 퍼가 거의 역사적인 퍼가 늘 한 20 수준이었거든요, 퍼가. 근데 지금 3월에 15, 지금은 퍼가 13까지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좀 너무 저평가 아닌가,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. 다들 뭐 언택트 이쪽에 관심이 있지 이런 인프라 기업에 관심이 지금 없잖아요.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중국의 땔감, 이 석탄 같이 이런 구식 난방은요 결국 천연가스로 바뀌게 돼 있어요. 이거는 그 시기의 문제일 뿐 정해진 미래일 수도 있거든요. 정해진 미래에 투자하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맑고 깨끗한 예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. 제 네 줄 요약하면요, 그 중국의 그 천연가스, 가스 인프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. 갈 길이 멀다 아직. 최소 수십 배의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. 그리고 이 인프라 시장은 그 외국 기업이 진입할 수 없다. 그쵸? 그리고 지금 시베리아에서 천연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. 가스 대란이 발생할 확률은 없는 거죠. 그리고 이 차이나 가스의 매출 성장은 솔직히 좀 주춤하죠.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익의 성장은 꾸준하고요. 그리고 20% 중반의 꾸준한 ROE가 유지하고 있는 회사죠. 그리고 엄청나게 공격적인 지금 카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직도 성장의 여력이 남았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. 지금 퍼가 거의 13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저평가 여력이라 투자 매력이 좀 있다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